하야부사 1호는 일본 최초의 소행성 탐사선입니다. 소행성 이토카와 탐사를 위해 처음 발사되었고 세계 최초로 소행성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한 데 성공했습니다. 하야부사 1호의 후계기인 하야부사 2호의 목적은 류구를 탐사하여 인류의 기원이나 물의 기원 등을 알아내 생명의 기원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조사하며 채취한 물질들은 태양계의 진화, 생명체의 기원 연구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후에 기붕품에 쓴 하야부사 1호와 비슷하나 1호에서 가장 말썽을 일으켰던 자세 제어 시스템을 4개나 넣었고 엔진이 강화되는 등 많은 업그레이드를 거쳤습니다. 샘플 채취를 위한 보조 시스템이 쇠구슬에서 폭탄으로 사용되었고요. 소행성 표면에 토양을 채집한 후 다시 이륙해서 2kg의 구리로 만든 자기 단조탄을 투하해 인공 크리에이터를 만들어 소행성 내부에 토양도 채집한다는 미션을 새로 수립, 폭탄이 터지기 전에 탐사선 본체는 소행성을 한 바퀴 돌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개선점을 거쳤습니다. 하야부사 2호의 탐사 발사 과정은 2014년 12월 3일 하야부사 2호를 실은 작사의 HIIA 로켓을 발사하였고 2018년 6월 27일 9시 35분에 류구 상공 20km의 지점에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10월 사이에서 로버 2대와 독일의 로버 마스코트를 상륙하였습니다. 하야부사 2호의 탐사 시료 제치 과정은 2019년 2월 20일 8시경 1차 터치다운이 있었고 상륙과 동시에 탄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편을 수집하였습니다. 2019년 4월 5일 10시 50분경 인류 최초의 소행성 표면에 폭발물을 사용해 인공 크레이터를 형성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1일 10시 7분경에 2차 터치다운이 있었고 크레이터 중심부에서 샘플을 해소하였습니다. 하야부사 2호의 탐사 기한 과정은 2019년 11월 13일 기환이 시작되었고 2019년 11월 5일 달 궤도 근처에서 캡슐을 분리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6일 호주 우메라 사막에 착륙하였고 분체해낸 이후 제논 화학 추진기를 사용해 다시 우주로 나가 연장 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야부사 2호의 성과는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 발견, 헬륨, 네온과 같은 가스 발견, 시료에서의 물 발견, 소행성 표면의 암석과 입자 분석. 그 중에서 먼저 아미노산 발견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아미노산은 생명의 필수적인 단백질 구성 요소로 하야부사 2호가 탐사했던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글라이신, 글루탐산 등 23개의 아미노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샘플에 초기 태양계에서 나온 화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같은 사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해와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밝혀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소행성 류구에서 채취한 물질에는 감칠맛을 내는 글루타민산과 인체에서 합성되지 않는 발린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실로 지구가 아닌 우주의 다른 전체에 아미노산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지구의 생명체가 우주에서 유입된 아미노산에서 시작했다는 가설에 설득력을 더해주었습니다. 이제 헬륨, 네온과 같은 가스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 과학자들이 하야부사 2호의 성과 중 아미노산의 발견보다도 더 주의 깊게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가스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에 대해 더 주목했던 이유는 우주 탐사선이 소행성에서 고치알갱이가 아닌 가스를 담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류구의 시료에서 발견한 헬륨과 네온 등의 가스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 흐름인 태양풍에서 유래한 것이며 이 태양풍 가스는 류구 표면의 알갱이 입자에 갇혀있다가 표본 용기 안에서 알갱이가 부서지면서 방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들은 분석 결과를 통해 류구의 탄생 장소와 이동의 역사를 둘러싼 비밀을 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류구와 같은 탄소질 소행성들은 대부분 목성과 토성, 일부는 천왕성과 해왕성 근처에서 형성돼 이들 행성의 중력에 이끌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안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류구도 태양계 외곽에서 형성되었을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 천왕성, 해왕성대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또한 소행성에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채 표면에 안착하는데 태양풍에 노출된 입자들의 핵 반응과 우주 방사선 축적량 등을 분석하면 소행성의 이력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이유가 류구의 나이는 약 45억 년, 지구로 가져온 류구 표면의 암석의 나이는 약 500만 년으로 추정되며 연구진들은 이와 같은 현상은 류구가 수백만 년 전에 현재의 지구 근접 궤도로 이동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 시료에서의 물 발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발견된 물은 유기물과 염분을 함유한 일종의 탄산수 형태로 류구나 류구의 무채와 같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며 염분과 유기물을 가진 물을 제공했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료에서 액체 형태의 물까지 발견하게 되면서 하야부사 2호가 가져온 류구 표본은 고체와 액체, 기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보물단지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행성 표면의 암석과 입자 분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야부사 2호는 소행성에서 1톤 토씨 이상의 고온 환경에서 형성되는 칼슘과 알루미늄 등의 풍부한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약 5%는 태양계 형성 이전 알갱이를 포함한 것으로 약 70억 년 전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태양계 형성 초기의 바깥쪽과 안쪽의 물질이 대규모로 뒤섞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태양계가 만들어진 이후 약 300만 년 전이 지났을 당시의 화합물을 포함해 태양계의 탄생에 대한 비밀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하야부사 2호는 여러 성과를 거두며 인류에게 많은 방면으로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후 화성의 2달 포보스와 데이모스에 대한 탐사선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승인을 받아 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4년에 발사, 2025년에 화성 도착, 2028년에 귀환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탐사의 내용으로는 포보스와 데이모스에 근접해 이를 관측하고 포보스에 착륙하여 10g의 샘플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야부사 2호는 표면에서 0.1g의 먼지 수준의 샘플만을 가져왔지만 이 탐사를 통해서는 최대 2cm의 두께로 10g의 샘플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